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던 성인과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 등이 이 노바백스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서 오랫동안 써왔던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부작용 걱정으로 접종을 꺼렸다면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을 받아달라는 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일반 국민도 다음 달 7일부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요. 그 전에라도 자녀 백신 예약이 된다면 당일 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에 대비한 상비약 준비와 주말 외출 자제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혈액 수급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경남 지역 혈액 보유량 등 위급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1,700여 명이 재택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산시 동면의 한 주차장에서 아반떼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타버린 승용차 뒷좌석에서 차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1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92명으로 해외 입국 6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660명, 김해 444명, 진주 273명, 양산 184명, 거제 170명 등 함양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남에선 1,773명이 재택치료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6명, 1,158명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7%, 3차 예방접종률은 5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면서 선별 진료소마다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염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번 주말은 외출을 자제하고 만약을 대비한 상비약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선별 진료소입니다. 아침부터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되면서 고위험군에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대부분 시민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정확성은 비교적 떨어지지만 30분 이내로 결과가 나와 최대한 많은 사람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감염의 꼬리를 하루빨리 끊어내기 위해 기존 55개 선별 진료소 외에도 임시 선별 진료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 계속되어 온 거리두기 조치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서는 답답하겠지만 지금은 유행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오니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된 만큼 이에 따른 대비도 필요합니다. 60세 미만 확진자는 사실상 집에서 스스로 관리해야 해 재택치료에 대비한 상비약을 미리 구입하면 좋습니다. 오미크론 대표 증상인 인후통에 대비해선 이부프로펜 등 소염 진통제를, 발열 증상엔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 진통제를, 종합감기약과 소화제 등도 필요합니다. 일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거나 특성 성분이 중복될 수도 있어 구입 전 약사에게 문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말을 맞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인 만큼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헌혈이 크게 줄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헌혈 참여가 더욱 줄면서 의료 현장에선 말 그대로 피가 모자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남혈액원 손성목 헌혈지원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지원팀장 손성목입니다.
네, 최근 경남은 물론이고 전국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 수혈용 혈액 보유량은 금일 0시 기준 전국이 3.31분이고요. 경남은 4.11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혈액 수급 위기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요. 5일분 미만이면 관심 단계, 3일분 미만이면 주의 단계, 2일분 미만이면 경계 단계, 1일분 미만을 심각 단계로 이렇게 수혈용 혈액 보유량을 단계로 해서 4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혈액관리본부에서는 관연도 혈액 재고 추이로 혈액 보유량을 예측한 결과 설 연휴 이후부터 감소해서 2월 중순 이후에는 3일분 미만인 주의 단계를 진입을 예상하고 있으니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이 11일 기준인데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경남도 안심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혈액 보유량이 감소한 원인이 있습니까? 네, 주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도민들의 헌혈 참여가 위축되어서 혈액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동절기에는 학생들의 방학과 호흡기 질환 등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 활동을 극도로 조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진행했던 단체 헌혈 행사도 힘들어졌고요. 헌혈을 진행하여도 동참이 인원이 절반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악재 상황이 겹쳐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최근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헌혈의 집을 방문하는 개인 헌혈자분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시급한 건 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 헌혈자분들이 헌혈로 인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경남혈액원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금까지 감염된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체열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헌혈과 관련된 모든 의료용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코로나 감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한 번의 헌혈로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최대 3명의 환자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에 참여해 수혈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위급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인 만큼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성목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구석에서 어른이 찬발을 맞아 고꾸라지는 아이. 불과 13개월이었던 아이는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 3개가 부러졌습니다. 다른 영상을 볼까요? 한 아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버둥거리던 아이의 손발은 아예 눌려버립니다.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정황으로 이 어른 다름 아닌 이 어린이집의 교사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기 전에 잠이 안 드니까 가해 교사가 뺨을 때립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참담하고 마음이 찢어지죠.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 확인을 했고요. 눈물 때문에 CCTV를 못 볼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어요 라고 했다. CCTV가 공개되자 살살 때렸다고 말을 바꿨다는 해당 교사. 그리고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파악한 학대 정황만 아동 6명, 160여 건. 여기에는 7개월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기가 혼자서 하루 종일 보행기에 방치되는 게 일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이가 보행기만 봐도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고 울음을 보이는 등의 트라우마로 비슷한 불안 증세와 폭력성을 보인다는 아이들. 경찰은 해당 보육교사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해당 보육교사의 엄벌을 요구하며 올린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하루 만에 3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할 만큼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아이도 부모도 사회의 마음도 멍들고 있습니다. 교육 소식으로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벽면 곳곳이 금이 가고 깨져 있는 현장, 다름 아닌 마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교실 앞뒷문이 닫히지 않자 자체 정비를 하다 발견한 것인데요. 전체 교실 가운데 학교 옆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 공사장과 가까운 9곳에서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대책을 요청했고 창원시는 안전상 문제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한순간 발생하는 안전사고, 철저한 검사로 누구도 다치지 않게 막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10일) 오후 10시 45분쯤 양산시 동면 금산리의 한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승용차 뒷자리에서 차량 소유주인 65살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한 차량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5시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거실 일부와 가전제품이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최초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11일 경남군청에서 2022년 성인 문해 학력 인정 졸업식을 열고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28명에게 학력 인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졸업으로 15명이 초등 학력을, 13명이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도내 최초의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학교 과정은 2019년 거창군에 지정됐으며 이번에 첫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3년간 경남 도립 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했으며 모두 거창 아림고로 진학해 학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11일 사파동 법조타운 일원에서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복합공영주차타워는 사업비 102억 원을 들여 지상 2층에 242대 주차 가능 주차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창원시는 복합공영주차타워 건설이 완료되면 법원과 검찰 등 사파동 법조타운 일대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양의 택시 호출을 통합 관리하는 택시 통합콜 리본택시가 탄생합니다. 밀양시는 10일 T1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대표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리본택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가입 승객에게는 무료 호출, 자동결제 시 요금 2% 적립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택시 기사에게는 실시간 근거리 빠른 배차와 자동결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리본택시는 지난해 창원과 김해에서 출범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밀양 지역 택시 379대 중 62%인 237대가 리본택시에 가입했습니다. 네, 경남도교육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74명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특수교과 24개 과목 243명, 특수교사 40명, 보건교사 69명, 사서교사 17명, 전문상담교사 51명, 영양교사 54명입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